3명의 학생이 있다. 그런데 번호 중 8개 번호 중에서 1번 레인에서부터 8번까지 중 이웃하지 않게 세 자리 선택. 이런 문제죠. 이게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 첫 번째는 이건 뭐 문제를 푼다보다 생각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를 한번 보는 거야. 첫 번째는요, 이런 거야. 여기서 선택한 번호를 A, B, C 이렇게 세 개라고 해. 근데 이게 이제 1, 2, 3, 4, 5, 6, 7, 8 중에서 세 개가 선택이 됐는데 세 명의 학생이 선택을 했어. 어느 건지 몰라. 그럼 이제 선택을 했으면 숫자가 여기 쭉 차례대로 레인이 뭐 위치가 바뀌진 않을 테니까 선택한 3개 하고 이제 남아있는 자리가 5개가 남아있겠지. 그쵸? 근데 얘네들은 어떤 수들이나 이웃하지 않게 선택된 수들이야. 그쵸? 그럼 얘네들한테 야 너네들이 원래 나왔던 자리로 돌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원래 나왔던 자리로 돌아가시오. 그럼 얘들이 어디로 돌아갈 수 있을까? 요 사이. 그치?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웃하지 않은 수들이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요 자리에 A나 B가 같이 들어갔다는 것은 이 둘이가 이웃한 번호라는 얘기니까 그럼 안 되지. 이렇게 끼워 넣는 거야. 그럼 몇 가지? 6 컴비네이션 3이다. 그지? 여기까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6자리 중에서. 그럼 몇 가지야? 배열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일단 몇 가지? 20인데 그럼 이제 번호가 어쨌든 그 선택된 번호 3개가 뭔지를 정하는 거잖아. 이웃하지 않게. 그런데 학생이 3명이 다르잖아. 다른 사람이잖아. 그쵸? 그치? 그러니까 그 번호에 뭐 학생이 3명이 A, B, C 3명이 자리를 정하는 방법이 또 있을 테니까 20에다가 3팩토리얼을 곱해줘야 된다. 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단 3명이 앉았어. 이렇게 3명이 자리를 정했어. 3명이 자리를 정했다고 해. 그러면 여기에 중간에 빈 레인이 일단 하나씩 있어야 돼.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제 3팩토리얼 3명이 자리를 정했다. 그 결과를 보면 여기에 빈자리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 그래 이웃하지 않게 되니까. 그럼 자리가 몇 개가 남았지? 3개 남았지. 그렇잖아. 이 3개가 근데 위치가 남은 자리 3개 위치를 정해주는 방법이 몇 가지야? 여기가 남아있을 수도 있고 여기가 더 남았을 수도 있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다. 그지? 맞습니까? 그러면 요 위치들의 체크 표시된 위치들의 빈자리가 몇 개인가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빈자리들의 순서는 안 바뀌어. 메인 번호들은 차례대로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것과 같아요. 응? 빈자리의 개수를 여기다가 넣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봐봐라. 이 중에서 여기에 빈자리가 이렇게 3개 있다는 것은 얘가 몇 번에 앉았다? 4번에. 그리고 여기 5번이 비었고 6번이고 7번이고 8번 이렇게 됐다는 뜻이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자리가 8개가 있는데 끝에 두 자리를 남겨놓고 6자리에 6개의 자리에 3명이 앉는 거예요. 요게 답이다. 이렇게 앉고 난 다음에는 여기서 애들이 이웃했거나 이웃되지 않았거나 그런 경우가 다 있겠지. 여기에 어떻게 하냐면 6P3을 한 후에 예를 들어서 여기 한 명 앉고 여기 한 명 앉고 여기 한 명이 앉았다 이거지. 그게 6P3 중에 한 가지야. 뭐 이게 A, B, C든 C, B, A든 간에 말이지. 이건 다 구별돼 있어. 그 중에서 이제 요 녀석 첫 번째는 그냥 있어라. 두 번째 녀석은 한 칸 옆으로 가라. 세 번째 있는 녀석은 두 칸 옆으로 가라. 이렇게 규칙을 미리 정해 놓는 거야. 응? 자리 두 개를 7번, 8번 레인을 비워놓고 1부터 6까지 자리에 3명이 일단은 선택을 하게 한 후에 그 방법 하나하나마다 일정한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는 거야. 미리 정해 놓은 거야. 그러니까 셋 중에 제일 오른쪽 친구는 두 칸 옆으로, 셋 중에 두 번째 친구는 한 칸 옆으로 나중에 옮기면 이웃하지 않게 되는. 예를 하나 더 들어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리에 6P3을 했다면 A, B, C 이렇게 앉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사실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미리 정해놓은 규칙대로 얘가 8번으로 가고 요 놈은 6번으로 가기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A가 4번 자리에 B가 6번 자리에 비워놓고 5번 B고 B가 6번에 그 다음에 7번 B고 C가 8번에 이렇게 앉은 거에 1대1 대응하게 만들 수 있다 이거지. 우리 이렇게 한 칸, 두 칸 미는 거는 아까 중복조합 처음에도 뭐 중복조합의 공식이 나오는 과정에서 봤잖아. 아이디어를. 그지?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볼까? 그러니까 뭐 우리가 중복조합이거나 순열이거나 뭐 그냥 조합이거나 간에 어떤 거든 우리가 조건에 맞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상태면 된다 이거지. 네. 이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일단은 A, B, C가 순서를 정해서 누가 제일 빠른 번호에 앉고 위치하고 그 다음에 누가 두 번째, 누가 세 번째 번호에 가느냐 이걸 정해. 이들끼리 순서를 정하고 나서 보면 빈자리가 있어야 되니까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 그럼 여기에 빈자리 개수 X 여기에 빈자리 개수 Y B와 C 사이에도 빈자리 개수가 Z 여기에도 빈자리 있을 수 있지 그지? 이렇게 얘네들이 위치를 정하고 나서 조건에 맞게 정하고 나서 보면 이제 빈자리 몇 개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x 더하기 y 더하기 z 더하기 u는 얼마야? 얼마? 5가 되겠네 그지? 비어있는 자리 개수는 어쨌든 합이 5가 돼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x는 자연수야 아니면 0이 될 수도 있냐? 얘는 0 또는 자연수. 그럼 중복조합을 쓸 수 있는 조건이 맞네, 그죠? 그럼 얘도 0 또는 자연수. 맞죠? 맨 오른쪽은 빈자리가 없을 수도 있어. C가 8번에 앉으면 되니까. 근데 여기는 어때? 그렇지. 여기는 1 이상이어야 되거든. 맞죠? 그러면 요놈을 뭐 y 프라임에 더하기 1이다.
얘는 Z 프라임이 더하기 1이다. 아니면 이렇게 바꿔서 넣으면 얘는 0 이상 0 이상으로 되니까 중복조합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일단 여기다가 1 주고 여기다가 1을 주고 시작하면 되잖아. 그지? 맞죠? 그럼 3개가 남으니까 결국 우리는 4H3을 한다. 맞나요? 얘랑 일씩 주고 난 다음에는 이제 각각 남아있는 3을 얘네들이 나누어서 넌 얼마 이렇게 하는 거니까 4H3. 이거랑 똑같네. 그치? 다양하게 접근이 가능하다. 오케이? 뭐 이렇게 문제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죠. 상황을 적당히 꾸며가지고. 자,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우리가 공유를 해보냐 하면 귀찮은 거 문제 이런 게 있어. 139번 같은 거 되게 귀찮아. 그래도 이런 것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겠지? 있어야지. 자, 139번. 자, 흰공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주황색이 공이 4개가 있지. 4개를 그냥 이렇게 색깔 칠하게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공은 똑같아서 구별되지 않는다. 자, 이거를 세 상자에 A, B, C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는다. 예, 빈 상자가 있을 수 있다. 빈 상자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조건이 더 있네. 여기는 뭐 일반적인 조건이고, 자, A에는 흰공이 1개 이상이다. 자, 나의 조건은 뭐냐? 흰색만 이런 거다, 그지? 흰색만 들어있으면 안 되니까 흰색은 반드시 주황색과 함께 들어가라. 이런 조건까지 있어. 자, 그럼 이제 이거 경우의 수를 어떻게 쓰지? 어떻게? 자, 이 기준을 잡아야 돼. 기준. 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컨트롤을 할 것이냐 정해. 뭘 기준으로 할까? 아니 설명을 쭉 읽어보면은 기준이 자연스럽게 정해지지 않아? 뭔데? 흰공, 그지? 그러니까 A에 각 상자에 들어갈 수 있는 공의 개수는 제한이 없지. 최대 개수 몇 개 이하는 없지. 그지? 뭐 많아야 몇 개 이하로 넣는다. 여기까지 추가되면 더 피곤하겠지만 그건 없네. 그럼 흰공이 A에 들어간 흰공이 몇 개인지를 가지고 경우를 나누면 되잖아요. 맞죠? 자, 그럼 기준은 A에 들어간 흰공 요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상황을 쪼개는 것이. 그럼 그 상황마다 이제 적절한 대응 방법들이 정해지겠지. 그럼 A에 들어간 흰공이 첫 번째 흰공 1개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1개 들어갔습니다. 2개 들어갔을 때, 3개 들어갔을 때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나요? 자, 그러면 여기 1개가 들어갔다고 하면 무조건 하고 반드시 요거 1개는 들어가야 된다, 그지? 네. 그럼
나머지 흰 공 두 개는 이제 어떻게 될 수 있어? 나머지 두 개. B에 두 개 들어가고 B, C에 흰 공이 두 개 들어가고 여기는 없다. 그지? 주황색 한 개 들어간다. 그치?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또 똑같은 경우가 여기는 없는데 여기 C에 흰 공 두 개하고 주황색 하나가 들어가는 경우 있겠지? 똑같아. 그러니까 요것만 세면 요 위에 케이스만 세면 곱하기 2 하면 되겠다. 그치? 요 경우는 그 다음 또 어떤 게 가능해요? B, C에 흰 공이 한 개씩 들어간다. 그지?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 주황색 한 개, 주황색 한 개 따라 붙어야 돼. 그럼 크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지? 어때? 뭐 보여줬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가 A에 흰 공 두 개. 나머지 한 개가 B에 가냐 C에 가냐 경우는 또 세어보면 똑같겠지? 똑같겠지? 예. 일일이 다 할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되는 것 구조가 동일하게 반복된다고 하면은 그냥 뭐 곱하기 2 곱하기 3 이렇게 하면 되니까. 세 번째는 A의 이렇게 경우를 기준을 잡아서 구분하고 푸는 문제들이 대부분 기출들의 스타일이 그렇다. 자, 나머지는 이제 얘네들이 한번 해보면 되겠지. 그 다음 73쪽으로 넘어가. 뒤에 보면 70쪽부터 정수해 개수 문제들이 쭉 나온다. 자, 73쪽에 가보면 같이 한 개 풀어볼까? 자, 6번. 이것도 기출이지. 자, 자연수 A, B, C, D의 쌍. 이걸 정하는데 조건이 자, A, B, C, D 합은 12이다. 나 도점 A, B하고 C, D 이렇게 점을 두 개를 잡으면 서로 다르다. 그리고 y는 2x 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b는 2a 아니고 b는 2c 아니다. 이런 거지, 그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게 순서상 A, B, C, D 개수를 세어보아라. 그럼 어떻게 접근하냐? 일단은 저거부터 세볼까? 요거.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가를 만족하는 애들을 먼저 센 후에 나를 만족하는 놈을 뭐 세거나 아니면은 만족 안 하는 애를 제끼거나 어떤 게 더 좋을까? 자, 가를 센 다음에 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찾아낼래? 아니면 나를 만족 안 하는 애들을 배제시킬까? 나를 만족 안 한다가 더 낫지 않아? 왜냐면 그건 B는 2A 또는 D는 2C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만족 안 해도 안 만족하는 거야. 그지? 요거는 AND니까 이거를 반대로 부정해서 생각하면은 이걸 어기거나 이걸 어긴다. 이렇게 세면 되는 거지. 좋아. 그럼 가를 만족하는 놈 얘네들이 일단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일씩 주고 나면은 8이 남는 거고 4H 8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까? A, B, C, D 4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8번 뽑아내는 거야. 뽑힐 때마다 일씩 주는 거지. 그래서 최종 결과가 A가 얼마, B가 얼마, C가 얼마, D가 얼마 정해졌다. 그러면은 11 컨비네이션 8, 3이네. 그럼 계산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얘네들 중에서
서로 다르다. 달라야 되는데 같은 거. 같은 건 뭐 있지? 이 두 점이 같은 건 그럼 여기가 얘가 C하고 같고 얘가 D하고 같은 경우니까 결국 여기는 A가 2개, B가 2개 이렇게 된 거지. 맞죠? 얘는 이렇게 D하고 같고 그러니까 2배의 A, 2배의 B가 12가 된다. 그러면은 A 더하기 B가 6이 된다. 그럼 몇 가지 있어요? 자연수니까 2H 4 이렇게 되겠네. 자연수니까. 그죠? 여기서 1 주고 1 주고 시작하면은 이제 남은 4개만 나누어 가지면 되니까 둘이서. 그러면 5가지 이렇게 되겠네. 맞죠? 이 5가지는 두 점이 일치하는 경우야. 일치하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1, 5, 2, 4, 3, 3, 4, 2, 5, 1 이런 식으로. 그지? 나열해 볼 수도 있겠다. 5개밖에 안 되니까. 응? 5개. 이렇게 해서 써보면은 1호, 1호, 2, 4, 2, 4, 3, 3, 3, 3, 그 다음에 4, 2, 4, 2, 5, 1, 5,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런 것도 있네. 이거는 뭐야? 요 조건에 걸리는 놈들도 있네, 그지? 요즘에 2, 4 이런 애들이. 그러면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이제 B가 2A 또는 D가 2C인 경우 B가 2A인 경우를 세워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B가 2A 그러면 요 경우를 세면 3A 플러스 C 플러스 D가 12다. 요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올까요? 다 자연수야. 근데 여기가 3A니까 이걸 어떻게 바꿔먹지? 그럼 A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 이런 식으로 나눠야 되겠네? 그치? 자, A가 1이 되면은 이 둘이가 얼마냐? A가 1이면은 둘이 합해서 9. 그지? 근데 자연수니까 2H7. 2H7이면은 8. A가 2가 되면 6이니까 둘이 합해서 6. 2H4. 2H4는 5. 그 다음에 A가 3이 되면 이 둘이가 합이 3. C 플러스 D가 3이니까 몇 가지? 2가지. 2H1. 그죠? 이게 3이니까 1씩 주고. 이거는 2가지. 자, 이렇게 됐는데, 요 경우는 몇 가지 되겠어요, 요 경우? 요 경우도 똑같이 세보면은 A 플러스 B 플러스 3C는 12니까 똑같이 나오겠지. 그러면 여기 경우 생각하고 여기 경우 생각하고 겹치는 거 있어 없어? 여기하고 여기하고 겹치는 거. 응? 그러니까 B는 2A 되고 D는 2C 되는 경우 여기도 세고 여기도 셌을 거 아니야.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겹치는 게 몇 가지냐? 세 가지가 겹치다? 예를 들면 여기가 이제 1, 2가
되고 여기는 1, 2가 되면 여기는 9가 남는 건데 3, 6 그지? 반대로 3, 6, 1, 2 이런 경우 그 다음에 2, 4, 2, 4 그렇게 겹치는 게 그럼 요 경우하고 요 경우 더한 후에 겹친 거 빼줘야지. 자 그러면 이제 다 체포했지? 조건에 안 맞는 애들을 체포한 거야. 맞죠? 요 조건 나의 조건을 어긴 애들을 우리가 쭉 센 거다 지금. 근데 여기 앞에서 센 거하고 두 점이 일치하는 경우를 생각하고 또 겹치는 게 있네 여기. 그렇지? 이건 또 겹치네. 그럼 또 빼야지. 여기도 세고 여기도 셌을 테니까 한 번 더 빼면 된다. 좋아. 배제 손 들어봐. 배제 누구는? 작년에 배제에서 학통 시험을 최근 5개년 기출 문제들 중 출제를 했다고 하던데 들어보았느냐? 최근 5개년 그러니까 모의고사나 수능 문제들에서 출제를 변형해서 하겠다. 알아서 공부해라. 이렇게 하고 거기서 시험을 냈다고 하더라. 응? 기출 많이 풀어봐야겠지. 기출을 많이 풀어봐야 돼. 다른 데도 뭐 크게 다르지 않겠지. 요즘 선생님들이 다 수능 세대라 자기들도 수능 보고 대학 간 사람들이라 수능 문제들에 대한 애착이 있어요. 자, 그 다음 75쪽으로 가볼까? 75쪽에 여기도 기출 문제 하나 있지? 요거는 근데 뭐 많이 복잡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직접 해봐라. 자, 그 다음에 2항 정리로 바로 넘어가자. 이제 78쪽. 자, 2항 정리는 원리가 이제 조합을 이용하는 건데, 이거는 자, 이런 거다. 예를 들어서 자, A 플러스 B 이게 2항이야. 항이 두 개다. 요놈의 n제곱에 이제 전개를 하고 싶다. 그럼 여기에 항이 몇 종류나 생긴다? 이건 아까 중복조합에서 했어. 몇 종류의 항이 생긴다? EHN이야, 그지? EHN이니까 몇 개야? N 플러스 한 개지. N 플러스 한 개의 항이 생길 거 아니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돼. 여기서 아래쪽으로 그럼 생각을 이렇게 진행을 할 때 A에 대한 메인차수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똑같은 얘기는 B에 대한 오름차수 같은 얘기. 이걸로 정리했다고 치면 맨 차수가 높은 게 A의 n제곱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우리가 이거 개수가 1인 걸 알아. 그쵸? 그 다음은 A가 n 빼기 1제곱이 됐으면 여기가 B의 1제곱 될 거 아니야. 아까도 말했듯이 여기 등장하는 모든 항의 차수는 몇 차? n차. 문자가 A 또는 B 합하여 n개가 곱해져 있게 돼. 근데 여기 개수가 궁금한 거지, 개수가. 자, 이 개수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응? 이거는 뜻이 뭐냐? A 플러스 B가 n번 곱해졌다. 그렇지? n번 곱해졌다. 다시 이 말을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A 플러스 B
이렇게 괄호가 n개 곱해졌다고 보면 자 이걸 전개를 할 거는 전개를 할 때 A가 n-1개 곱해지고 B가 1개 곱해지는 이런 동류항이 모두 몇 번 생기냐 이거야. 동류항을 다 모아놓은 게 여기 개수가 될 거라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A하고 여기 A하고 여기 A하고 전개를 한다 이거야. 괄호를 푼다. 쭉쭉쭉쭉쭉 하다가 마지막에는 다 B를 곱했다 이거지. B 한 번. 나머지 괄호들은 전부 A. 근데 A의 n 빼기 1 곱하기 B 얘가 이렇게 한 번만 생기겠냐고? 아니지. 이제 괄호를 바꿔서 첫 번째 괄호에서는 B를 뽑고 나머지는 전부 A 나와서 주르륵 곱하면 이게 또 생기겠지. 그지? 이게 이런 식으로 이 동류항이 몇 번 생기겠냐? n개의 괄호 중에 n-1개의 괄호를 골라서 A 나와라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여기서 선택되지 않은 남은 괄호는 자동으로 B가 나오면 돼. 그지? 곱하기 1C1 이건 하나만. 응? 됐지? 그럼 이제 원리가 나온 거는 일반항의 개수 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았다. 조합으로. 그럼 여기 하나만 더 해볼까? A의 n 빼기 2제곱의 b제곱. 요 항의 개수는 뭐?